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20%마저 위협받아 10%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또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확고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패거리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은 어떻게든 이재명을 유죄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 봅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유죄가 나오길 바라는 건 윤석열 김건희 일당을 어서 치워버리고 새 판 짜고 싶은 수구들 수뇌부에서도 어떻게든 바라고 있는 그림이라 할까요?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시장 재직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 요청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지. 보통이면 벌금형 정도 구형해야 할 사건에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어떻게든 이재명이 제거되길 바라는 수구 수뇌부의 간절한 염원에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에서 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20여 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요약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재명은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및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성남시에서 터진 이른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용지는 원래 상업지였으나 당시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허가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분당선 정자 미금역이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 판교나들목, 서울과 연결되는 도시고속화도로의 진입로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어 성남의 대표적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웠지요. 이처럼 용도 변경이 될 경우 수백 수천억 원대의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져갈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당시 이재명은 백궁 정자지구 부당 용도 변경 저지운동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해당 시민단체는 모개발의 부정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2001년 11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 간부들을 업무상 배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김병량 당시 시장도 이들을 맞고소했습니다. 그 이듬해 전직 국정원 간부의 탄원서에서 고급 공무원, 판검사, 국정원 간부 등 130여 가구가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이 폭로되며 거센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권 전반으로도 파장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사건을 당시 KBS 추적 60분의 PD였던 최철호 씨가 취재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최철호 씨는 지난 2002년 5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남시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검찰청입니다라고 한 뒤 자신의 번호를 남겼습니다. 이에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은 최철호 씨에게 전화를 달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고 최철호 씨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한 것입니다. 이후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최철호 씨에게 녹음 테이프를 달라고 요청하여 내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받아 제보하는 식으로 할 테니 복사해달라고 제안했고 이것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후 녹음 테이프를 받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병량 당시 시장의 비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김병량 측은 최철호 씨와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고소했으며 이재명에겐 이후 벌금 150만 원형이 확정됩니다. 최철호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언론 취재라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온갖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똥파리면파스러운 집단들은 이재명의 전과 중에 검사 사칭이 있다고 공격하는데 이는 사실 확인조차 없이 짓거리는 것입니다. 즉 검사 사칭을 한 사람은 최철호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의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전 시장이 기소돼 처벌받았기에 이는 공익을 위한 일을 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거대 부패 카르텔로 꼽히는 토권 세력과 싸우다 전과를 얻게 된 사건인 만큼 비난받을 만한 일도 전혀 못됩니다. 이재명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바 있는데요. 이후 열린 재판에서 이재명은 해당 혐의에 있어 1에서 30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교사 혐의이고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와 증언한 것은 맞지만 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재명이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할 동기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김진성 씨의 증언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검찰은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를 걸어 김병량 시장과 KBS 간의 PD에 대한 고소 취하와 경징계를 약속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통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과 김진성 씨 간 녹취록 전체를 보면 검찰의 기소가 억지임이 확인됩니다.
양측은 대화 초기부터 최철호의 검사 사칭 사건 처리와 관련 성남시와 KBS 간부들 사이에 이면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화 초반 이재명이가 이렇게 사주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했다. 이렇게 모으니까 자기 책임을 싹 가린 거지. 모두가 그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것이라며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라고 하자 김진성은 때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실제 김병량 당시 시장에겐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얼마나 눈엣 가시 같았겠습니까? 이에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라며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그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죠. 또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기억이 안 나는 걸 말할 필요 없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재명은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김진성 씨는 변론 요지서를 검토한 뒤 다시 이재명과의 통화에서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 라고 호응합니다. 그 밖에도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10여 차례나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취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은 KBS 측하고 성남시청 쪽이 일종의 협의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KBS 측은 자기들 책임을 좀 줄여야 하고 혹시 그거 기억하는가 그런 얘기들을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되면 그때도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봐 주시고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우리의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당시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최철호 PD한테는 고소 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그거 기억하는가 등의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TV조선 앵커 출신인 국힘 금배지 박정훈 등은 통화 내용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몰아간 바 있습니다. 이에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띠 대화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왜곡했다라며 관계에 대한 얘기에 불과한데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처럼 짜깁기 한다던가 맞춰서 얘기할 필요 없다며 위증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재명 뒷발언을 일부러 삭제했다라고 짚은 바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나아가 박정훈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에 김진성 씨가 더 기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지켜드리겠다라는 엉터리 자막으로 왜곡했다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김진성 씨에게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은 최후 진술에서 쌓인 검사들을 향해 4분 검사 중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한다고 공식 의견서에 썼다.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며 다른 사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검사들은 검사동 일체 원칙에 따라 최소한 나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증거를 숨기는 것이 다반사고 증거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도 하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은 수십 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가리해서 짜깁기하고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한다.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인용해서 써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한다. 이런 검찰이 어딨느냐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보라 기억을 되살려보라라고 했다라며 결론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22년 전 일에 대해서도 김병량 당시 시장과 KBS 사이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병량 시장이 저를 워낙 미워했고 검찰도 저를 많이 미워했다라며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됐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04년 유죄 판결이 억울하냐고 묻자 여전히 그렇다. 제가 방조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범이 될 수 있느냐라며 판결이 진리를 쓴 성경도 아닌데 억울하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느냐고 일갈했습니다. 이재명은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구형이야 5년. 1년도 할 수 있다.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나?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만 어떻게든 제거되길 바라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수구 세력 수뇌부 입장에선 자신들의 끈아풀 수준인 이런 검찰의 억지 구형을 아주 환영할 수밖에요.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 자신들이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친문 수박들이 밀고 있는 후보들 역시 자신들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들의 기득권은 전혀 건드는 신용조차 안 했던 걸 보면 말입니다. 이 같은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두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부정부패 사건을 고발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언론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 출발 배경이라고 설명한 뒤 문제의 녹취록에 대해 짚습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 분 동안에 12번이나 한다. 이는 2분 30초마다 한 번씩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소장을 조작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안위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라고 날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철호 씨가 지난 2002년 법정에서 고소 취소 약속을 받았다라고 증언한 점을 거론하며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 간의 고소 취소를 협의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김진성 씨의 경우에도 고소 취소 협의를 할 때 주범으로 몰기 위해 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병량 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반대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녹취록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나 KBS 검찰 모두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라고 하자 김진성 씨가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 고 맞장구를 친 점도 짚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성 씨는 조사가 이어질수록 검찰 입장과 같은 진술로 바꿉니다. 이처럼 바뀐 배경에는 그가 현재 검찰로부터 사기 발선 수재 등으로 검찰에 코가 꿰인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한 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조사 한 번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고 백현동 알선 수재 범죄는 다른 공범은 2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위증죄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이 진즉 종료되었는데 구형을 안고 있다라며 씨는 정치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나 다름없다라고 짚었습니다. 위원회는 정치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은 어김없이 회유 협박과 형량거래 의혹이 따라붙는다라며 대장동의 유동규, 애북송금의 김성태와 안부수, 백현동의 정바울, 이증교사의 김씨가 그렇다. 이렇듯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 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 그의 형량을 낮춰주는 대가로 다른 사람을 잡았다는 그런 형량 거래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형량거래 의심 사건은 고 김재윤 전 민주당 의원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삼선 의원이었던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소위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결국 만기 출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재윤을 김민성 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 돈을 줬다라는 진술 하나만으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뒤 징역 7년을 구형한 반면 정작 금품 로비를 했다는 김민성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민성이 당시 받고 있던 교비 횡령 혐의 역시 액수를 낮추어 결국 집행유예형을 받게 해줬습니다. 검찰은 김민성이 56억 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특가법 기소가 적용되지 않도록 횡령 금액을 50억 이하로 낮춰줬다는 것입니다. 김재윤 전 의원이 생전 KBS 시사직격에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민성은 김재윤에게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안에 계실 때도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라며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김재윤 전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그 상황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김민성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윤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기획하에 이뤄진 하명 수사이자 조작극이라며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그 다음날 억울함을 안고 스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검찰은 그런 행위를 정적 사냥을 위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어섰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동원된 검사가 70여 명이고 현재 재판에 참여 중인 검사가 57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건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에게 억지 기소와 구형을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재명이 자신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해엔 민주당 내 친문 수박들의 힘까지 빌려 구속을 노골적으로 시도했으니 말입니다. 수구 수뇌부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확신하는 이런 행태를 부숴버리는 방법은 이재명이 그만큼 압도적 대세임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악마화를 시킬 대로 시켰지만 콘크리트에 흠집도 안 가니 이렇게 사법살인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규모를 키울 대로 키워버린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이 대세임을 더욱 각인시켜준다면 허튼 짓거릴 판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